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저번 방송에서는 제가 밑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나가서 유체이탈 방송을 한 번 했는데 사실 제가 되게 좀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막 화면이 막 부담스럽게 얼굴이 막 크게 나왔다가 적어졌다. 좀 어색한데 유체이탈.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좀 지루한 방송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막 특별한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엄청난 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기사를 이해하고 경제 흐름을 알아보자라고 해서 지금 뭐 금리 얘기했고, 통화 저번에 말씀드렸죠. 뭐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또 어떤 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거냐면, 금리 통화하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나요? 주식시장에 막 영향을 미치는 거. 금리, 통화, 뭐 대주주의 뭐 그런 거? 찌라시? 찌라시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방송을 해보시면 갑자기. 우리가 주식시장에 가장 예민하고 이게 HTS를 이렇게 키면 여기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밑에 보이시나? 환율이라고 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선물, 환율 이런 게 뜨거든요. 뉴스도 나오고 항상 보면은 이 뭔가 중요하니까 여기 밑에 떠 있겠죠. 모든 HTS에는 이 환율이 항상 뜹니다. 이 환율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우리는 자원이 많은 나라인가요? 아니면은 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요?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인가요?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는? 무역이랑 수출을 많이 그렇죠. 하죠. 무역이랑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죠. 그러면은 환율에 되게 예민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해서 급락을 했다. 근데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처음 써 있다시피 외국인의 대량 매도, 환율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뭐 좀 비전이 없다라고 해서 그 판 돈을 갖고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막 치솟을 네, 거예요. 확률이 치솟죠. 환율이 치솟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막 몇천억 매도를 하고 이틀 연속 몇천억 매도를 했는데 환율이 제자리인 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외국인이 지금은 팔았지만 대기 자금으로 갖고 있다가 다시 투자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주식이 폭락을 하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폭락을 했을 경우 환율이 그거에 맞게 막 급등을 해버려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외국인이 나가는구나 하면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런 영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도 환율을 봐야 되고, 우리가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쉬운데 어린이들도 보기 위해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기업이 유리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수출을 하면 뭘 받아오죠? 돈을 받아. 돈을 뭐로 받아올까요? 달러나 아니면 그 나라 돈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라 돈이더라도 달러로 거의 뭐 바꿔오든지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기축통화기 때문에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환율이 올라야만 그걸 바꿨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라고 하는데 환율이 올라 있어야지 환전을 하면은 땡큐죠. 근데 환율이 하락했어. 기껏해서 팔아왔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어떨 때 보기 좋냐면, 우리가 가끔 뭐 박찬호라든지 뭐 이승엽 뭐 그거 기억나시죠? 뭐 연봉이 뭐 몇백 달러다 뭐 몇백억 달러다라고 했는데, 뭐 추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환율이 하락했어. 이런 그 보셨죠? 그런 뉴스 보셨죠? 뭐 이게 되게 다 상대적인 거죠. 수출 기업에서 환율이 올랐으면 좋겠고, 그럼 수입 기업에서는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그걸 또 가격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기업에서는 땡큐지요. 야, 내가 옥수수를 수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싸게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요즘에 옥수수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옥수수 값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옥수수 선물 막 이런 뭐 옥수수도 선물 거래를 해요. 뭐 쌀도 거래하고 쌀도 그냥 일반 쌀 그리고 막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흩날리는 쌀, 뭐 별의별 쌀 다 거래해요. 근데 옥수수 선물이 무슨 금요일인가 뭐 상한가를 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도 원자재 나름대로의 문제지만 환율이 이렇게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가 많아져야 환율이 떨어지죠? 달러. 달러가 많아야죠. 그러면은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 대기업, 기업들. 기죠. 그러면 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눈치를 주겠죠. 달러 갖고 있는 거를 외환시장에 팔아라 라고 해서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은 환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상황에 한 나라가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은 뭐 A라는 나라보다 B 나라가 금리를 올려버리면 여기 있는 돈을 일로 이동하면은 공짜로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려버려요. 그럼 외국에서 막 들어오죠? 외국에서 막 들어오면은 외국계 자금이 막 유입이 돼요. 그럼 달러가 증가를 하죠. 그럼 원화는 강세가 되죠. 아, 원화가. 네, 원화가 강세가 돼요.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환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로서는 좀 안 좋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안 좋은데 굳이 그러니까 환율을 낮추려면 아, 이 환율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낫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뭐 이러면 안 좋아요.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러 들어오려고 하면 환율이 높아야 들어올까요? 낮아야 들어올까요? 높아야지 들어오겠죠. 하지만 투자를 했을 때 외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환차손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딱 달러를 환전해서 들어왔는데 이걸 다시 나갈 때를 생각해 보면은 원화가 강해지는 게 더 좋죠. 왜냐면 내가 여기 들어와 갖고 예를 들어서 비쌀 때 들어왔어요. 비쌀 때 들어왔는데 환전을 예를 들어서 2,000원일 때 했어요. 근데 나갈 때 1,000원이 되면 완전 생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상황이 그거였던 거예요. 2,000원일 때 딱 들어와 갖고 주식은 주식대로 해먹고 경기가 살아나니까 환율은 안정되니까 거기에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버리면 완전 안전자리에서 돈을 번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도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환율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할 때도 환율은 되게 예민하죠. 환율이 비싸요. 그러면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할 때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좀 손해죠. 비싸. 그러니까 그럴 경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가 일본 많이 가고 했을 때도 환율 그걸로 막 사람들 여행 가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던 시점도 환율 때문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삶에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는 각자 교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율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서로 무역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중국. 네. 그건 이제 미국 입장이니까 환율 조작국을 또 어디서 발표할까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년 4월하고 10월에 미국에서 발표를 해요. 가끔 우리나라도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국.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큰일 나요. 왜냐면은 환율 조작국에 들어가면은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받는 지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 지원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 한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입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환율 조작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주식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폭락합니다. 이 외국인들 돈 다 빼고. 네, 폭락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 달러도 미국에서 찍어내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도 함부로 못해요. 그럼 미국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 왜 금리 인상하냐고 그러고. 그러면 너 환율 조작했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올리면 올리고 낮추면 낮추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이 되게 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게 좋아요. 인정하라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좌절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두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그걸 활용해 볼게. 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거를 그러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죠. 환율 조작국에 대한 기준도 보면 뭐 1년 동안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대미.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렇게 손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뭐 GDP 대비 뭐 얼마 뭐 초과되는 경상수익 흑자를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깡패 아니에요? 깡패. 깡패예요. 환율 조작국을 발표하는 나라가 깡패입니다. 너 엄마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임마? 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되게 웃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조금 환율을 좀 이해하기 쉬우시죠? 환율을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똑같이 일본 차하고 한국 차는 사실 라이벌 관계잖아요. 맞죠? 미국에서. 그럼 여기 써 있다시피 똑같이 캠리도 3천만 원, 소나타나도 3천만 원인데 이거를 똑같은 환율을 그냥 1000이라는 기준으로 쳐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3만 달러라는 가격이 나오는데 일본에서 환율을 조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1000을 1050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2850달러라는 게 28,500달러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미국인 입장에서는 같은 차면 뭘 살까요? 싼 거. 캠리를 사죠. 그러면은 환율 조작을 한 거죠. 이게 환율이 수출 경쟁력에 상당한 밀접한 연관을 끼칩니다. 뭐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환율을 또 다 공부해 보려면은 뭐 위안화 환율을 알아야 되고 뭐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알아가시고, 오늘 우리는 환율이라는 기준은 미국 기준이다. 그리고 환율이 올랐다라는 거는 우리 돈 가치는 떨어졌다. 그런 거를 원화 평가절하, 우리 돈이 평가절하 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돈이 환율이 인하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평가절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여행, 뭐 네. 코로나가 지나면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도 환율이 되게 중요하겠죠. 미국으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 가서 뭐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환율이 갑자기 1,600원 됐네? 아, 골치 아프죠. 근데 환율이 800원 됐네? 땡큐 하고 가는 거죠. 근데 환율이 1,600원 됐네 하고 우리 막 슬퍼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경복궁에서 뭐 사 먹으러 들어오죠. 환율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리, 뭐 했죠? 통화, 환율 이렇게 봤죠? 그러면은 가볍게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거 들어보셨나요? 비둘기파와 매파. 아, 들어봤습니다. 전쟁 아니면 정치에서. 예.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매파는 어떤 건가요? 뭐 일단 매니까 공격하겠죠. 맞죠. 죽여버리라고 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 전쟁 때 쓰던 거잖아요. 다 죽이자. 근데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죠? 평화선. 예, 되게 온건파죠.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면은 여기 써 있다시피 연준 의원 중에 누가 뭐 매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요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와요. 처음 모를 때는 뭔 비둘기파인가? 비둘기 저거 되게 더러운 건데. 우리 그렇게 생각. 근데 그 비둘기는 그 피전이죠. 그거는. 근데 얘는 도부입니다. 도부. 예. 도부는 산비둘기인가? 이게 어쨌든 그것도 비lum이네. 네. 도구 비lum.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가 이 도부입니다. 그 도부. 월계수익. 예, 그건 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 한번 볼까요? 자, 뉴스에서 매파를 한번 쳐볼게요. 매파, 대외 강경론자 또는 주전파. 혼인을 중매하는 할머니. 그 매합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여기 보세요. 뉴스를 보면 매파 본색 드러낸 이주열. 이거 뭐냐면 매파는 되게 공격적이다라는 건 시장 친화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럼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맨날 나와요. 매파색 짙어진 이주열. 뭐 모건 스탠리 하는 매파 신호. 매파 성향 짙어지는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은 뭐요? 제가 무슨 뭐 중매하는 할머니. 자, 비둘기파 한번 쳐볼게요. 자, 비둘기파를 쳐본다라고 하면은 경제 기사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미 국책과 비둘기 연준 믿음, 뭐 비둘기, 뭐 연준의사 비둘기 발언. 이거 모르면은 비둘기 발언? 뭐야 이게 더러운 발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경제 용어에서도 비둘기파 매파 있는 거 모르셨죠? 몰랐어요. 네, 이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와요. 시중에 뭐 하면 뉴스 기사 우리가 뉴스를 매일 검색해 보라고 하는데 자,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뭐 비둘기파 성향을 가진 그리고 항상 연준위원 뽑을 때도 매파 성향이 많은 사람이 뽑히면 시장이 안 좋아요. 비둘기파적인 사람이 뽑히면 시장에 좋죠. 뭐 4월 FOMC 비둘기 뭐 시장 테이퍼링은 4분기 이후의 나의 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파였으면 테이퍼링 당장 시행 뭐 이랬겠죠. 여기 보면은 뭐 고윤재, 고승모, 임지원 매파, 서영경, 주상영 비둘기파 이렇게 항상 분리가 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비둘기파와 매파는 이런 성향을 가집니다. 매파는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라. 긴축, 보수 강경파. 그리고 비둘기파는 경제 성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시장 친화적이다. 그러니까 연준 의원 중에 매파가 맞냐 비둘기파가 맞냐. 이번에 새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이든 정부 때도 새로 뭐 이 연준 의원들이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연준에 매파가 많은지 비둘기파 성향이 많은 사람이 뽑힐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뽑히는데 이 사람이 매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이 뭐 이런 용어를 쓰나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는 공격적이다. 비둘기는 더럽지 않다. 온건하다. 평화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의외로 저도 사실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경제 용어에 있는지도 몰랐고 사실 기자님은 역사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걸 아셨잖아요. 정치 쪽에서만 저는 정치에 너무 문외한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처음에 이거 찾아보고도 되게 당황했어요. 어디다 물어보기도 뭐 하잖아요. 매파는 들어봤는데 중매 할멈이고.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쓰는 금리, 뭐 통화, 환율, 그리고 의외로 애매하게 모르는 비둘기와 매 이것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는 한동안은 안 하려고요. 일단은 쉽게 모든 걸 한 번씩 다 해본 다음에 심화반을 한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금리를 공부해야 되면 채권에 대해서 그거 공부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뭐 채권들은 채권 종류도 많고 통화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통화 들어가면 뭐 M1, M2 듣기만 해도 좋으세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를 심화반을 만들어서 차차 또 진행해 볼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그럴 계획이 없고 편한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비둘기와 매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되시고 시장이 비둘기였으면 좋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도 부작용이 있으니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관찰하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시고 위기가 오더라도 공부한 자에게는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단기간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공부해 나가시면 꼭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내를 해 나갈게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십시오.